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서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. 조국, 송영길,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이 사법 피해자들 사면 복권을 관철해냅시다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청구서 들이밀 거다라는 얘기들 선거 때도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빨리 집어넣을 줄은 저도 뭐요? 예상을 못했어요. 자기가 대속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 풀어줘.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, 이거? 그 해리포터에서 그 이름 얘기 못 하잖아요. 모두 다 알고 있지만 해리포터요? 모르세요? 몰라요. 해리포터 본 적이 없어요. 아 저도 안 봤는데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압니다. 아, 그래요?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화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서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. 검찰 독재 정권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난 하고 있다. 그리고 빨리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 달라고 하면서 구글 폼 링크를 본인이 직접 올렸어요. 그래가지고 빨리 사면해 달래요. 사면해 달래 본인을. 그리고 조국, 송영길,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이 사법 피해자들을 사면 복권을 관철해 냅시다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난리가 났네요. 그러게요. 청구서 들이밀 거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선거 때도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빨리 집어넣을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. 다 집어넣기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걱정돼가지고 했던 게 이거 분명히 다 청구서 집어넣을 거다. 그러면은 위원정당으로 했었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까지 손잡았잖아요. 그럼 거기까지 지금 청구서 내미는 거 응해줄 거냐 그런 얘기 이제 했었거든요. 맞아요. 지금 근데 이게 앞에 거까지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이거 앞으로 수순이겠구나.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오나.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사면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나. 그리고 이게 또 민주당 쪽에서 이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는 게 이 사건은 이화영의 개인 비리가 맞습니까? 개인 비리가 아니죠. 개인 비리도 들어와 있긴 있습니다.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으니까 7년 8개월 안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.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.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이잖아요. 근데 이제 민주당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잖아요. 네이구. 아니 그 주장은 그렇게 하잖아요. 난 전 그 주장을 전제로 해서 묻는 거예요. 주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물을 때 그럼 이화영에 대한 사면의 포인트는 뭐예요?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 개인 비리도 이렇게 사면이 가능하다?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이화영 부지사 선에서 한 건데도 정치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사면의 명분이 생긴다는 건지 뭐가 하나도 지금 생각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죠. 연어. 그쵸. 근데 그거 재판에서 1, 2, 3심 다 유죄 나면서 다 깨진 얘기잖아요. 다 깨진 얘기인데 또 연어. 근데 끝까지 연어. 그렇죠. 근데 지금 아직도 언제적 흘러간 노래를 부르고 있나. 검찰 얘기를 왜 아직도 해요? 법원에서 지금 1, 2, 3심이 다 끝났는데.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한 건데. 확정까지 한 건데. 계속 연어. 그러니까요. 계속 연어가지고. 연어. 그래서 검찰이 나를 회유했어. 그래서 검찰이 조작 기소한 거니까 나는 죄가 없어. 오늘 그 김민석 후보자도 비슷한 얘기하더라고. 자기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도 다 검찰의 표적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주장을 하던데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전과가 2개잖아요. 2개. 근데 그 앞에 거는 2002년이거든요. 2002년.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잖아요. 맞아요. 그럼 뭐 어쩌라는 걸까요?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그랬단 얘기가 되는 건가요? 뭐죠 도대체? 그리고 2002년에 한번 그랬죠. 2008년에 그랬잖아요. 예. 2008년은 뭐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. 그러니까. 근데 그때는 이미 정치 중앙에서 물러나 있던 사람이라 가지고 표적이 되고 말고도 뭐 그렇게가 안 될 처지였는데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. 근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 사법적인 주장은 검찰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논리가 안 쓰는 것 같아요. 안 써요. 안 써요.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
맨 처음에 본인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의원들이 가거나 가면 딱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그 얘기. 나는 대속하고 있다. 대속. 내가 지금 대신 죄를 받고 있고 누구를 대신해서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?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누군지 얘기를 하고 싶지는 누군지 얘기 못 하겠는데 그때 그랬잖아요. 자기는 대속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. 그 말은 다 확인됐던 얘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대속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대속하고 있어. 그러니까 막 빨리 나 풀어줘.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, 이걸. 그러게요. 대속의 주체 누구야? 그러니까 나 빨리 풀어주세요. 안 풀어주면 나 화낼 거야.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그러게요. 그거죠. 그 해리포터에서 이름 얘기 못 하잖아요. 모두 다 알고 있지만. 해리포터요? 모르세요? 몰라요. 나 해리포터 본 적이 없어요. 저도 안 봤는데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요. 아 그래요? 해리포터의 이름이 있어요? 아니 해리포터에 볼드모트라는. 볼드모트? 근데 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이래서 감히 모두가 다 그걸 떠올려도 이름은 언급을 못 해요. 아 그래요? 그런 존재가 있어요. 그래요? 저는 해리포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. 강냉이들은 다 알 겁니다. 척하면 척이잖아요. 나 봐야겠네. 네.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볼드모트? 볼드모트? 뱀이래요, 뱀. 그런가요? 사실 저도 그런 그 글로만 봐가지고 그 존재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또 마침 뱀이네요. 뱀이래요. 그렇구나. 피그말리오님께서 뱀이라고. 그렇구나. 피그말리오는 처음 알았네요, 저도 그건. 맞나요? 뱀 맞아요? 자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합니다. G7 참석차 첫 외교 활동에 나가는 거죠. 잘 하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?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? 아니요. 저는 뭐 기대나 뭐 이런 거보다 저는 근데 막 뭐 무조건 뭐 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잘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고 그게 국가의 이익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그래서 걱정스러웠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저는 기존에 야당 시절에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. 그거를 바꿔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겠죠. 그 대신에 자기들이 기존에 예전에 했던 얘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이쪽도 뭐 괜찮고.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에 대해서 국내 정치를 위해서 맞아.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윤 정부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막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결례가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. 정치 초보가 정권 잡아가지고 국제적인 문제 생겼다. 뭐 러시아를 자극했다.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. 했죠. 그래 놓고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젤렌스키 만나면 뭐 어쩔 건가.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잡한 얘기 할 때 남의 전쟁 뭐하러 껴요? 이런 얘기 상대방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. 알고 있죠. 알고 있죠.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모든 걸 파악하고 있으니까 취임하자마자의 첫 메시지가 며칠 뒤에 나왔는데 중국 개입이 우려스럽다. 이게 나왔잖아요. 그게 마일리지가 쌓였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정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. 뭐 이럴 정도로 달라져가지고 국익에 우선되는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요. 그러면서 그러게 이전에부터 말 좀 듣지. 야당 할 때는 막 닭공이라고 맨날 공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결국 틀렸네.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 되겠죠. 근데 그거를 일관성을 갖겠다면서 막 똑같이 한다? 될 수가 없어요. 외교가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예전에도 우리도 막 성깔 부리면서 막 하죠. 우리가 성깔 부려가지고 국가에 이익됐던 적이 있었는가. 그럴 처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 이쪽 저쪽 다 상황을 맞춰가면서 했던 거지. 우리도 막 핵무기 있고 막 토지 많고 자원 많고 막 기름 나고 막 이랬어 봐요. 참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한 건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다 가질 수 있으면 선택 안 해요. 맞아요.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, 선택이라는 걸 그렇죠, 했던 거잖아요.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뭐 있기는 한가요? 사실 현실에 거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단들을 했던 거고 선택이라는 걸 했던 건데 막 그 국뽕이라 그러죠. 막 뽕을 자극해가지고 뭐 이게 감정만 자극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선동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막 일본에 대해서 막
막 지르고 조지고 막 이러면 막 시원하지 그때는. 그 뒷감당은 산업이나 재계에서 막 감당했어야 됐고. 맞아요. 막 그런 거. 국뽕. 미국 반미 뭐 막 이러면서. 근데 또 거기에 과학기술이나 연합하거나 뭐 이런 건 다 필요하잖아요. 또 자식들은 또 외국 보낼 필요 있잖아요. 그분들도 미국 아유. 보내서 뭐 유학하게 하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끊고 외교 상관없어. 그냥 우리 안에서 다 해결돼. 뭐 이럴 것 같으면 저도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그런 얘기 안 해요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태 우리 선조들부터 그 외교를 그렇게 해왔던 건 이유가 있거든요. 막 시원시원하게 하면 좋죠.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뭐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나? 저는 그래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시라. 이번에 그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. 일단은 오늘 보면 오늘 출국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G7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. 중요한 회의고 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데뷔하는 건데 자 지금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저희 예상되는 일정들이 있잖아요. 네. 약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약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약식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, 미국 백악관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뭐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좀 늦게 나왔잖아요. 늦게 나왔고 또 중국 관련된 입장이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좀 우려가 돼. 우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또 그렇죠. 중국은 네네. 했었고 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.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발언인데 좀 젤렌스키 대통령이 G7에 올지 안 올지가 확실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어떻게 말을 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. 존경합니다. 그러겠죠.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. 지난번에 미안해요. 뭐 이렇게 지난번에 했는데 진심이 아니었어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진짜인 줄 알았나.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? 그리고 한 다음에 돌아와서 진짜인 줄 알았나 봐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. 사실 이게 뭐 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도 탄핵 아닌 방법이 없잖아요. 근데 외국 대통령은 탄핵도 안 돼. 어떡하지? 근데 실리를 중요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격이고 그렇게 또 본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외교에서도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고 또 실리 국가의 이익을 많이 살펴서 외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또 그래야죠. 그게 국익을 위해서는. 그럼요.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니까 이전에 많은 얘기들을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요. 예전에 역대 정부들에서 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다 이유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선례도 보고 뭐 근거 법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뭔가 시원시원하고 막 뭐 치받치고 막 이런 거 가지고서 인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외교 무대는 거기도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쪽이 더 강대국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첫 시험되고 거기에서 뭐 저는 성공적으로 하는 게 국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해요. 하지만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.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전하고 똑같이 한다? 그건 그냥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으로 나갔다.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달라져야 됩니다. 그랬을 때 국민들도 보수 정당에서 했던 것 그리고 경고했던 것, 우려했던 거가 맞았네. 그 방향이 맞았네.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설득이 되는 과정이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 이제 민주당 여당이죠. 자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. 자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. 자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스트 프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자 난 이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.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.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. 그리고 싸움은 내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.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.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대표되면 정말 엄청나게 싸울 것 같지 않나요? 그렇죠.
그분은 그게 자기의 그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면은 됐지 않나 싶어도 그냥 끝까지 더 센 거, 강한 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뭔가 유튜브형 정치인 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이렇게 막 먹방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더 자극적이고 센 거 먹어야 되잖아요. 약간 정청래 의원은 저는 그런 느낌으로, 왜냐면 이게 앞에서 국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 좌파 방송 매체 유튜브 나가가지고 더 센 얘기를 막 이렇게 앞으로 그래도 더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대표까지 된다면은 더 파열음이 날 거다.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 당권을 쥐면은 이재명 정부하고 어느 순간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. 박찬대 의원이 했을 때는 더 조용히 이재명 대통령이 탁 붙어가고 그런 허니문 기간이 훨씬 길 것 같고,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 계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결이 다른 모습들이 박찬대 의원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. 또 이제 생각보다 다음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죠. 그렇게 뭐 많이 남지도 않은 거예요, 사실. 올해 이제 뭐 분명히 민주당은 이제 특검 가지고서 6개월 이제 막 털고 이제 이렇게 이슈몰이 할 거고, 근데 그게 한 12월 정도 정리되고 나면 다음 선거 모드로 또 돌아가잖아요, 금세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최대한 그걸 연장시켜가지고 계속 끌고 가겠죠. 그렇죠. 이제 그 수싸움에 있어가지고 이제 막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텐데, 결국은 선거 이슈가 돌아오면 당내에서는 또 그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욕망의 충돌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. 그럼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막 하기 시작하면 내부에서의 정치 싸움이 더 참혹하거든요. 그런 일들이 정청래 의원 하에서는 조금 더 빨리 보일 수도 있다, 이런 생각을 해요. 자,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를 공식 선언하자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출마해야 된다는 이제 연판장이 민주당 내에서 돈다고 합니다. 자, 두 분이 참 세게 붙겠네요. 자,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좋을지 박찬대 대표가 좋을지, 자, 잘 선택하십시오. 저는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. 글쎄,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분이 누군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겠나요? 그분은 원하는 분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인은 주는 것 같던데, 여태까지 보면. 근데 자꾸 이게 반면 교사라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. 지나 보면 자, 민주당도 자, 잘 지켜보십시오. 그거 잘 반면 교사로 잘 삼으셔야 됩니다.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.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결국은 탈이 납니다. 맞습니다. 네. 진짜 역사에서 배운다고 항상 되풀이되는 게, 저는 네. 요새 그런 생각. 왜 역사가 되풀이되는지 아세요? 인간이 그 모양 그 꼴이라서 그래요.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. 인간은 그냥 인간이란 틀 안에 항상 똑같은 존재라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욕망이 발동하면은 그냥 인간은 다 그냥 그만큼씩밖에 행동을 못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반복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전 의원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왜 디지털을 붙여놨어? 아유 참. 자, 오늘도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런 의미였구나. 자, 오늘도 갑자기 IT 쪽 전문가가 되신 건가요? 그러니까 그냥 소통 비서관 하면 되지. 왜 디지털을 붙여놨어? 안 그래도 코인 때문에 본인이 안 그래도 이미지가 그런데 왜 디지털을 붙여놨어? 전문성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해석이 좋은 거지 뭐. 그런 의미구나.